안녕하세요. 국가핵융합연구소 김성봉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플라즈마 기술 기반의 스마트 저장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기술의 개요를 잠깐 설명하고요. 플라즈마의 핵심 요소 기술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 모델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번개가 많이 치면 풍년이 든다고 옛날 우리 속담이 있는데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리고 번개라는 현상은 어떤 현상일까요? 번개라는 현상이 바로 플라즈마를 만드는 방전을 하는 그런 현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이런 자연 환경의 현상을 그대로 우리가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기술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힘겹게 노동을 투입해가지고 좋은 과실과 채소들을 만드셨는데 이것을 그대로 상품성이 있게끔 신선도가 유지되게끔 지켜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스마트하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해서 이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저는요 2014년서부터 플라즈마 기술을 농업과 식품에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심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농업과 식품에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 플라즈마 전공자였는데 이것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금은 어느 정도 극복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기술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플라즈마 기술에 기반을 둔 스마트 저장 시스템은 다음에 그 그림을 보이시죠? 그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핵심 요소 기술들이 있습니다. 자, 살펴봅시다. 우리가 저장 시스템에 저장고에 넣기 전에 전처리를 먼저 하죠. 그쵸? 씻는다거나 아니면은 큐어링을 한다거나 이럴 때 플라즈마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장고 안에 들어갔을 때는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곰팡이가 쓸었다, 미생물 때문에 막 썩어간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선 살균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은 얘가 그냥 곰팡이 쓸지 않아도 자연 상태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숙성이 됩니다. 노화가 됩니다. 그쵸? 그거를 방지해야지 상품성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게 에틸렌입니다. 그 에틸렌을 제거를 함으로써 숙성을 억제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런 과일이나 채소, 요런 농산물들은 신선 농산물들은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걔네들이 호흡을 합니다. 그렇죠? 호흡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 성분을 사용합니다. 영양가를. 그러면 걔네들 또 숙성이 되거나 노화가 되죠. 그래서 호흡을 억제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플라즈마 기술로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붙어 있어도 온도와 습도, 그 다음에 이런 기술들의 변수들을 잘 제어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스마트하게 ICT나 IoT, 향후는 AI를 같이 도입을 시켜서 스마트하게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 토탈 시스템을 우리는 플라즈마 기술에 기반을 둔 스마트 저장 시스템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즈마 핵심 요소 기술들은 뭐가 있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패를 억제하는 기술과 숙성 또는 노화를 방지하는 기술. 그래서 부패를 억제하는 기술은 전처리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사용하는 전처리도 있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전처리도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전처리는 건식, 살균 전처리 기술이고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은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 건식, 살균 기술이고 물을 사용하는 기술이 습식, 살균, 소독 기술입니다. 그 다음 저장고 안에 넣으면은 플라즈마 장치 모듈이 그 안에 있어서 미생물들을 살균을 하고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억제할까요? 플라즈마 공간 안에 부유,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생물이 이렇게 플라즈마 공간 안에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이 죽습니다. 아주 잘 죽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플라즈마에서 발생한 활성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존 같은 경우는 산화력이 강하죠. 걔네들이 저 멀리 있는 그 농작물의 표면에 붙어 있는 미생물들을 죽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장고 안에 있는 농산물들이 썩지 않게 만드는 거죠. 자, 숙성과 억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우리가 그 호흡 억제를 하기 위해서 NO라는 가스를 만들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호흡이 억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에틸렌을 제거를 해가지고 숙성 호르몬을 제거를 하면 얘네들이 숙성의 가속도를 붙이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예, 이런 각각의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또한 온도와 습도를 적정하게 제어를 하면 굉장히 잘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더 깊게 살펴볼까요? 살균. 자, 저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근데 이제 간단합니다. 저기 아래 보시면 그 장치가 이렇게 조그만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플라즈마 발생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플라즈마 장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 요 안에는 플라즈마를 만드는 전극과 전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DVD 플라즈마라든가 코로나 플라즈마 방식으로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DVD 플라즈마로 이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기 사진에 있는 것은 원통용 플라즈마 장치입니다.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저장고 안에 있는 환경이 굉장히 나빠요. 플라즈마 장치의 입장에서 보면 열악한 환경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지도 있죠. 습도도 높죠. 그럼 전극이 굉장히 빨리 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내구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돈이 많이 듭니다. 교체하는데. 그래서 이 플라즈마 모듈과 장치를 만들 때 핵심적인 게 내구성이 좋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내구성이 좋은 플라즈마 장치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특허도 내고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진과 같이 당근과 고구마, 양파 이런 거를 저장을 해서 부패율이 낮아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 기술은 특별히 거의 이제 시제품이 거의 다 나오는 상태고요. 이것을 농가나 아니면 APC 센터에 달아서 체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기술이 숙성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거는 뭐 기술 이전을 받아가면은 어느 정도 1년 안에 6개월 안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현해 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다음 기술은 숙성 억제.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틸렌 제거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기에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는데 어떤 원리냐? 쉽게 얘기하면 플라즈마 장치가 있는데 그 안에 흡착제라는 게 있습니다. 뭘 흡착할까요? 예, 에틸렌 가스를 흡착합니다. 예, 계속 흡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흡착하는 그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용량이 차면 플라즈마를 딱 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흡착된 에틸렌 가스가 딱 분해가 되겠죠.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흡착할 수 있죠. 예, 분해된 가스는 이산화탄소나 물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예. 그래서 저기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흡착했다가 10분 정도 딱 플라즈마 방전해서 흡착된 에틸렌 딱 제거하고 다시 또 1시간 했다가 굉장히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도 시제품이 완성이 됐고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은 기술입니다. 에틸렌 제거하는 여러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장치예요. 그래서 전기만 딱 들어가면 자기가 알아서 흡착했다가 분해했다가 흡착했다 분해했다 다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포커스를 맞춘 게 습도가 99% 있는 굉장히 다습한 환경에서 이거 가능해요. 예, 이걸 개발하는데 이 어려운 걸 우리가 또 해냈습니다. 다음 기술은 호흡 억제인데 이 기술은 좀 더 개발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NO 가스를 어떻게 하면은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제어할 수 있을까, 발생할 수 있을까를 맞추고 있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요인이 뭘까를
핵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발생할 때 그 공간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도에 따라서 NO 발생하는 양을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까를 하고 유량에 따라서 또 NO의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면은 호흡이 자연적으로 억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기술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한참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자, 이제 시장 동향인데 이거는 플라즈마 기술에 기반을 둔 시장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저온 저장 창고나 아니면 식품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이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식품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온 저장에 대한 욕구가 있고 부패나 이런 신선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시장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즈마 기술이 이쪽으로 침투해 한다고 하면은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겠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냉동 냉장 창고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남아나 뭐 이런 쪽은 콜드체인이 많이 완성되지 않는 곳도 많아요. 그럼 거기가 이제 콜드체인이 완성이 되면 새로운 설비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설비들을 보면 여기 들어갈 찬스를 얻을 수 있겠죠. 저는 솔직히 연구자라 이걸 잘 모르지만 이걸 보시는 기업 사람들은 딱 돈 냄새를 잘 맡을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비슷한 것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있어요. 근데 잘 살펴보시면 대부분 오존 발생 장치입니다. DVD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 방전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오존 발생 장치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존 발생 장치가 아닌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거 말고도 에틸렌 제거 장치, 호흡 억제,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시스템까지 저희가 각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BM 모델은 다음과 같이 국내 시장이 있고 확장 시장이 있는데 국내 시장은 B2C, 그리고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대상도 있고요. 또 APC 센터처럼 큰 유통업체처럼 저장 창고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객을 세분화해서 접근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잘 개발이 되면 확장 시장이 있습니다. 저장 창고는 아니지만 뭐 축산 농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데에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의 예시는 뭐냐면 요런 살균 장치 하나, 에틸렌 제거 장치 하나, 그것이 같이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된 조합이 된 살균 에틸렌 장치를 조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을 이렇게 장치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혹은 호흡 억제까지 하면 세 개가 같이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겠죠. 그런 각각을 팔 수 있는 거와 그거를 종합해서 팔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저장 창고처럼 창고까지 한꺼번에 같이 다 토탈 시스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사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저기 하단에 보시면은 저거는 이제 전처리 장치인데 전처리는 또 따로 팔 수 있겠죠. 즉 요약을 하면 각각의 장치를 팔 수 있는 거와 이거를 시스템으로 팔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잘 들으셨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해되신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을 찾아주십시오. 저희가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우리의 기술을 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